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chasing stars. You're caught up in nothing, wasting your time ain't chasing stars. You live in the moment, carried away from who you are. Cause you're lost in illusions, dreams and confusion. Oh, yeah.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차시 이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할만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어려워져서 좀 난해하다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개념이 어려울 때는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1회고사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1회고사를 보게 되면은 6월 초에 보게 될 것이고, 안 보게 되면은 2회고사만 아마 7월 달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2회고사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2회고사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물리학 같은 경우는 너네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웬만하면 시험을 2번 나눠서 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2회고사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엔 너무나 어려워져요.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너네 강의 들을 때 선생님이 내준 이 학습지의 문제를 풀 때 그때그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비슷해서 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외워서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 날짜가 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오자마자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시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진도를 쭉 나갈 텐데, 일단은 지금 온라인 클래스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맡은 거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 게 제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간혹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듣고 후에 꼭 다시 한번 직접 선생님 설명 없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만 아무리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가능하면 직접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잠깐만,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쭉 그 식들 한번 정리해볼게. 일단 우리 운동량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 물체와 두 번째 물체가 꽝하고 충돌할 건데, 그 과정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두 친구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똑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할 때는 충격량 I는 운동량이 변하면서 동시에 힘과 시간의 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질량과 속도의 변화로 쓸 수도 있겠죠.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질량이
5kg인 물체 A가 2m/s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던 질량이 똑같이 다르네요. 2kg인 물체 B에 충돌한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1m/s의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는 가던 중에 충돌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2에서 1로 줄었습니다. B라고 하는 친구는 정지해 있다가 새로운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1번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충돌 전 M1V1은 얼마냐면 5kg 곱하기 2m/s니까 정답은 얼마? 10. 단위는 킬로그램, 잘 안 나오네. 킬로그램 m/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는 A의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이제 간혹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충돌 전에 10이니까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 후도 10이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돌 전과 후에 A의 운동량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충돌 전에 A와 B의 합이 충돌 후에 A와 B의 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충돌 후에 한번 A의 운동량 구해보겠습니다. M1V1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질량은 5kg 곱하기 속도는 1이기 때문에 정답은 5. 단위는 kg 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지? 3번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A의 운동량 변화 한번 구해볼게요. M1 V1 프라임 빼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주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야?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왜 마이너스지? 그렇죠.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인데 이 친구는 지금 왼쪽으로 힘받은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정답을 쓸 때는 뭘 물어보지? 크기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뭘 써줘야 돼요? 정답은 5kg m/s 3번 답이에요. 마이너스 떼는 거 꼭 주의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을 써보면 될 것 같네요. M1V1 더하기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인데 처음에 B라고 하는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 전에 멈춰있던 친구니까 M2V2가 0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M1V1은 얼마야? M1V1은 5 곱하기 2 더하기 0은 나중에 속도가 1이니까 M5 곱하기 1 더하기 B의 질량은 얼마래요? 2네요. B의 나중 속도는 모르니까 V2 프라임. 그러면 여기서 저게 10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V2 프라임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계산해보면은 V2 프라임은 그렇죠. 2.5가 나오면 되겠네요. 방향은 오른쪽. 정답.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별표에 두고 꼭 이해해두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를 혹시 직접 풀어내지 못한 친구들은 2번 문제만큼은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설명 들으세요. 알겠죠?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충돌하기 전까지는 비슷해요. 3kg의 물체가 4m/s 속력으로 가다가 충돌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때 A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돌아가기 때문에 부호, 방향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어떤 방향이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충격량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이 변하니까 A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M1, M1 V1으로 표기할게요. 그럼 A라고 하는 친구의 M1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이렇게 하면 헷갈릴까? 괜히 그러면서 A라고 적을까요? A라고 적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MA VA의 프라임 빼기 MA VA는 운동량의 차이가 얼마지? 나중 운동량은 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적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빼기 처음은 질량은 3과 똑같은데 속도가 4로 바뀐 처음엔 4였지. 4 곱하기 3이겠네요. 차이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8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8kg 미터 퍼 세컨드라고 마이너스를 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운동량 보존식을 써도 풀 수 있지만 A가 받은 충격량이 18입니다. 왼쪽으로 18이에요. 그럼 B도 얼마를 받을까요? 똑같이 B도 역시 18만큼 받겠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은 손쉽게 알 수가 있겠네. B는 정지했던 친구인데 운동량이 18이 됐어. 근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속도가 3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 거 알 수 있어요? 6kg인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요. 아까 풀었던 것처럼 그냥 운동량 보존식을 써도 풀 수 있어요. MAVA 더하기 MBVB는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인데 처음에 B는 속도가 없었고요.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3 곱하기 4니까 12였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MB의 질량은 M이니까 M이라고 놓고 속도가 3이네요. 여기서 M이 얼마가 나오지? 역시 마찬가지로 M이 6이 나온다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좀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나올 텐데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모의고사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 에어백이 있고 범퍼가 있습니다. 이 원리 첫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겁니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여기서 뭘 늘린 거야? 충돌 전달 시간을 늘려서 힘을 작게 받기 위한 원리죠.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볼게요. 제자리 높이뛰기 할 때 착지할 때 무릎 굽히는 거 역시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떨어지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은요. 안전모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포수가 야구공 받을 때 장갑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것도 역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레벨 2 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갑니다.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사용력이 3V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두 물체 A, B가 둘 다 질량은 M이네요. 질량은 둘 다 M입니다. A와 B 둘 다. 수직으로 충돌한 다음에 각각 V와 2V의 속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별표. 벽과 접촉하는 시간은 B가 A의 2배래요. 해볼게요. 1번 문제. 충돌 과정에서 A와 B가 벽에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항상 뭡니까?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겠네요. A라고 하는 친구 나중 운동량은 얼마인가요?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V인데 방향은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되겠네요. 왼쪽 방향이니까 빼기 뭐 해줘야 돼? 처음 운동량 M 곱하기 3V 얼마지? 마이너스 4MV인데 크기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떼고 4MV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운동량의 변화 A의 델타 PA.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PB는요.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 곱하기 2V고요. 처음은요. M 곱하기 3V입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5mv인데 크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5mv.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문제야. A와 B 중에 힘 받은 게 누가 더 크냐 비교하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 좀 고쳐주세요. 비교하시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갑니다. I라고 하는 거는 델타 P인데 델타 P는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죠. 그럼 여기서 잘 봐. 아이고. 여기 안 나와. 다시. 안 돼. 요 식에서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럼 먼저 A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A의 힘은요, 걸린 시간이 지금 B가 A의 2배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A에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요, B한테 걸린 시간을 A의 2배니까 ET라고 할게요. ET. 그러면은 A에 걸린 시간은 T니까 T분의 델타 PA가 4mv니까 T분의 4mv고요. B는요, 걸린 시간이 ET니까 ET분의 5mv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은 F, A, B 누가 더 큽니까? 비교해볼까요? 정답은 누가 더 크다? 당연히 B보다 A가 더 힘이 크네요. 정답은 F, A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 좀 약간 식이 지금 좀 약간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돼 있는데 각자 잘 프린트해 정리해 두세요. 다음이요. 자, 문제가 8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를 충돌시키는 모습으로 충돌 직전의 속력은 둘 다 V였대요. 근데 방향은 A는 오른쪽, B는 왼쪽. 반대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잘 보세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A도 누구한테 작용한다? B한테 작용을 한다. 그 얘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은 누구랑 똑같다? 역시 B가 받은 충격량과 뭐하다? 똑같다는 걸 우리가 기본을 알고 이걸 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래요? 4mv래. 우리 기억나나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 충격량. 충격량 I가 얼마다? 4mv. 오케이, 끝났습니다. 풀어볼게요, 한번. 갑니다. 먼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얼마라고 있어? 지금 면적이 4mv. 뭐야? B가 받은 거 얼마야? A랑 같으니까 4mv. 충돌 전후에 그러면 A는 운동량이 얼마큼 변화할까? 운동량의 변화는 뭐지? 충격량. 얼마예요? 4mv. B는요? 4mv. 근데 지금은 크기를 물어봤지만 만약에 방향까지 물어본다고 한다면 A는 운동량이 변화하는 방향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을 때 A의 경우에는 B와 충돌하고 나면은 뒤로 힘 받으니까 분명히 이 친구의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운동량은.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 가다가 오른쪽 가니까 플러스라고 부호를 표시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호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충돌 직후에 A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라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운동량의 변화. A라고 하는 친구의 나중 운동량 빼기 A라고 하는 친구의 처음 운동량이 돼야 되는데
질량은 3m이고요. 나중에 속도는 부호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나중에 속도는 잠깐만, 그건 알 수가 없겠네. 잠깐만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적어줘야겠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운동량의 변화의 부호를 플러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A는 왼쪽으로 힘받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적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4mv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운동량의 변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질량은 3m으로 알고 있어. 근데 A의 나중의 속도는 몰라요. 그런데 처음 속도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죠? V인 거 알죠? 3mv. 요게 마이너스 4mv가 나오기 위해서는 3mva 프라임이 얼마가 돼야 되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mv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va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1v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는 요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속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속력에 대한 정답은 얼마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3분의 1v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볼게요.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인지 몰라요. EMVB 프라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처음 운동량은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EMV는 운동량이 변화할 때 B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로 힘받아요? B는 오른쪽으로 힘받기 때문에 운동량 부호의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4mv 적어주면 되겠네. 여기서 EMVB 프라임은 넘어가서 EMV가 되겠네요. 그럼 VB 프라임은 얼마가 나오죠? V입니다.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정답은 V.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각자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부호를 잘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하지만 정답을 적을 때는 부호 마이너스를 떼고 크기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떼고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충격량 I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인데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인데 지금 충격량은 둘 다 얼마로 같아요? 4mv로 똑같네요. 그러면 걸린 시간만 다른데 A가 받은 힘 한번 구해볼게요. FA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인 거 알 수가 있는데 A가 그쵸. 결국 A와 B는 지금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똑같죠. 얼마로 똑같냐면 시간이 얼마 걸렸어? 네, 걸린 시간은 둘 다 t로 같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같은 힘 받았으니까 시간분의 4mv고요. 이 A가 받은 힘은 B가 받은 힘과 어떨까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각자 정리해보고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문제예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속력 5와 4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질량은 2와 3이고요. 그런데 충돌해서요.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너무 쉬운 문제네 갑자기. 일단은 식을 써봐야죠. 어떤 식입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과 충돌 후에는 같이 움직이니까 MA와 B를 어때야 돼? 더해버려야지. 한 덩어리니까. 더해서 속력 V로 같이 움직이는데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런데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인데 A라고 하는 친구 처음에는 어떤 방향입니까? 플러스 방향이에요. 더하기 B라고 하는 친구는요. 네, 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B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죠.
요게요. 나중에 운동량 MA 더하기 MB의 V가 돼야겠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10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마이너스 2는 두 친구 질량 더해주면 얼마 나오지? 5 곱하기 V입니다. V는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0.4가 됩니다. 크기 얼마야? 0.4야. 방향은요. 마이너스니까 왼쪽. 정답은 2번. 오케이. 끝!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과 운동의 정리가 끝나면 한꺼번에 교과서도 그때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